안녕하세요.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마케팅 책 알맹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버타이징을 하다가 제 업무도 좀 있고 정신없이 생각도 좀 정리할 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캐시버타이징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일단 복귀할 때 첫 방송은 캐시버타이징을 계속 이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곧바로 캐시버타이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버타이징은 벌써 7번째 시작을 했고, 향후에 얼만큼 더 있을지 모를 정도로 마케팅 책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캐시버타이징을 보시면서, 내가 젊었을 때 이거 알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혹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마케팅 할 때 이걸 좀 알았으면은 좀 더 내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마케팅적으로 좀 명확하게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명책이니까 오늘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차근차근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시간 어떤 것부터 이어질까요? 바로 반복과 중복부터 이어집니다. 반복과 중복. 광고를 7번 내야 사람들은 당신의 광고를 보기 시작한다. 예. 이게 노출률의 법칙이죠. 이게 뭐냐면 이 캐시버타이징은 이제 신문 광고나 오프라인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혹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은 보질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쯤 돼야 이제 그 광고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7번째는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13번째쯤 보면 이걸 사는 사람들은 부자임이 틀림없어. 그 다음에 15번째쯤 되면은 내가 굉장히 간절히 원했다는 거를 기억해내고, 18번째는 내 지갑에 계좌에 있는 돈을 세어보거나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번째는 산다. 이게 제가 강의 때 가끔 나오는 1885년에 영국에 있는 한 사람이 쓴 글인데요. 말 그대로 광고는 처음 나오면 인식을 하지 않죠. 그리고 5번째, 10번째, 20번째나 돼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노출률의 법칙에 의해서 누가 광고를 많이 하느냐, 혹은 광고를 좀 많이 하지 못할 때는 누가 더 재밌는 광고로 시선을 딱 잡느냐로 거의 마케팅이 결정이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가운데서 온라인 마케팅은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존재하죠. 뭐냐? 나는 반복이 안 되는데.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은 생애 처음 방문했는데 난 어떡하냐? 난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 내에서 반복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내용이라도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또 반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반복해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어떤 거라든가, 이게 소위 말해서 브랜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저희 회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 써먹고 있는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뭐랄까, 지겹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지겹게 하는 거니까. 그걸 가장 잘 만든 예시 중에 하나가 힐링페이지라고 하는 사이트죠. 한번 보러 가볼까요? 오리고기 고구마 마리를 보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세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힐링펜 6포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해서 이제 제품이 쭉 나오는데, 자, 제품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이런 게 나와요. 동물병원이 선택한 힐링팩, 오래오래 동물병원, 힐링팩 모스, 힐링팩 파주 키친, 그 다음에 뭐 이런 파주 키친에서 건강한 200% 만든 힐링팩,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페이지들이 거의 동일하게 상세 페이지 하단에 꼭꼭 붙어 있습니다. 자, 고객들이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우, 지겨워 죽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진짜 지겹겠죠? 그쵸? 무슨 뭐만 클릭하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 그냥 내용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쭉쭉쭉쭉 내려볼게요. 쭉쭉 내려가면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건강 200%란 걸 기억하겠죠. 그래서 광고의 목적은 소비자의 태도와 인식에 근소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바로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더 줄 수 있죠.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왜? 온라인은 대부분 생전 처음 들어오죠. 물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마케팅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비교 상대는 아니지만 검색 엔진에서 거의 동일한 상황, 즉 아까 전처럼 그 애견 간식 같은 거 이제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 머릿속에 누가 잘 파는지 머릿속에 없어요. 물론 요즘 대기업들이 막 끼어드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아까 전에 고구마 육포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구마 육포 같은 게 쭉 있어요. 고구마랑 육포 섞은 게 있는데 힐링팻은 건강 200%, 뭐 여기 있는 대표들이 뭐 동물병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비율은 좀 나눠질 수 있어요. 이 비율이 나눠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간여 제품 있죠. 저간여, 즉 한 번 보고 곧바로 사는 거 아니면 고간여 제품이 있습니다. 고간여는 뭐 가구라든가 조명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일수록 고간여일수록 반복을 더 해도 됩니다. 왜? 고객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고른다는 거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지겹게 내 메시지를 왕창 쏟아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단 빠르게 구매하는 특히 남성 위주의 상세 페이지라든가 쇼핑몰들은 조금 임팩트 있게 단순하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저간여인 경우에는 상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비율이 약간 조정이 돼요. 저간여일수록 좀 반복한 내용이 임팩트 있거나 좀 적다. 하지만 고간여일수록 많이 반복해도 괜찮다. 실제로 뭐 버즈가구라든가 힐링팻이라든가 힐링팻도 고간입니다. 강아지 간식이기 때문에 애기한테 먹이는 거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간여인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면은 매출이 실제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반복과 중복에서 수사의문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흥미롭다, 그렇지 않은가? 수사의문문은 실제로 의문문을 위장한 서술문이다. 수사의문문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광고인의 메시지를 검토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를 하고 이는 다시 설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수사 의문문의 예, 림소 1926년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도 누가 힘들이지 않고 빨래를 더 하얗게 하고 싶은 가 초콜릿바 스니커즈를 먹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중복이거든요. 그냥 건강한 스니커즈 이러면 끝날 수 있고 세제로 당신의 빨래를 하얗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묻잖아요. 누가 힘들이지 않고 빨래를 더 하얗게 하고 싶은 가 라고 묻잖아요. 자, 이게 매크로스키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사회적 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학습을 받냐면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게끔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건강한 스니커즈가 아니라 스니커즈를 먹기 위해서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좀 더 그 광고 문구에 시선이 간다고 하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읽고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바로 이런 예시가 있죠. 여기 보시면 방탄커피 1등 업체인 키토 선생의 방탄커피가 나옵니다. 키토 선생은 사실 작년인가요? 작년 5월쯤에 런칭했었던 브랜드고요. 예, 물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제품입니다. 예, 방탄커피라고 해서 방탄커피 뭔지 아시나요? 버터커피라고 부르는데 한 번 먹으면 이제 총알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팍팍 준다. 즉 이거 한 개 먹고 다이어트 해라 뭐 이런 식의 방탄커피인데요. 이 시장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시장에 치열하기 위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수사의문문을 기본으로 들어가요. 수사의문문이 뭐냐?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죠. 닥터 바리스타 7가지 장점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에 뭐가 붙어 있죠? 7성급 방탄커피?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나? 근데 어떻게 돼요? 7성급 방탄커피? 하고 닥터 바리스타 7가지 장점 하니까 뭔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 무의식적인 버릇이 수사의 입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을 꼭 흔들어 주세요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출시 9개월이 늦은 이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궁금하지 않나요? 나는 이 제품이 뭔지 궁금한 적이 없었는데 출시 9개월이 늦었대. 왜? 왜?
아, 저희는 좀 늦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가진 의사가 조금 더 공부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이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말이 뭐 예를 들어 맞춤법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죠. 이게 결벽증이 있으신 분들 이 문구를 막 지우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이 상태는 그 MD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지웠어요. 하지만 기획자가 이걸 쓴 이유는 뭘까요? 고객의 호기심을 당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왜 닥터 바리스타 방탄커피는 왜 맛과 영양이 다르다고 할까? 이게 수사 의문입니다. 보통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직접 레시피 디자인.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굳이 인트로를 넣는단 말이죠. 인트로를 다 어떻게 넣는다? 수사 의문문을 넣는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상세 페이지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가장 깨끗한 방탄커피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뭐 이런 거죠. 물 좋고 공기 좋은 덤부 다목에서 그러니까 Q&A 방식으로 계속 푸는데 제가 상세 페이지 강의를 할 때 Q&A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수사 의문문을 썼을 때 나오는 일입니다. 방탄커피를 마시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Q&A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페이지가 아무리 길어도 계속 읽게 돼 있어요. 그럼 승자는 누가 이길까? 당연히 반복과 중복이 계속 메시지가 이어지는 방탄커피 상세 페이지의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피라이팅, 특히 상세 페이지나 사이트 기획자는 이 수사인문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물론 번거롭고 정신없고 디자이너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어쨌든 고객들은 내 상세 페이지를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기름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수사 의문문은 굉장히 버릇이 되면 좋아요. 자, 그리고 증거. 어서 나에게 사실 납득시켜라.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할 때는 누구나 거래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알고 싶어 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당신이 팔고 있는 것의 혜택을 잠재 고객에게 말해라. 가장 좋은 방법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변 경로를 통해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반드시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자, 이 증거를 제시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뭐 방탄커피를 마셔서 행복해졌어요, 즐거워졌어요, 행복한 다이어트 생활 되세요 라고 하고 끝났어. 그 말을 믿을까요? 그래서 모든 내용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는 인증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인터뷰일 수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진짜 잘했던 업체 한 군데가 있죠. 예, 전설적인 마케팅 업체입니다. 바로 여기죠. MC스퀘어입니다. MC스퀘어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아직 30살 미만이시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혹은 응팔이나 응사 뭐 이런 거 봤을 때 응팔보다는 응사 정도 됐을 때 거기에서 막 MC스퀘어라고 나왔던 게 있어요. 막 뚜뚜따고 추억의 그 집중력 학습기 지금도 물론 존재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엄청난 유니콘 같은 회사였거든요. 엄청나게 잘 팔았던 회사인데 그때 광고들이 죄다 이 모양이었어요. MC 스퀘어를 사용한 학생들 왜 성적이 올라가는가?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저 기계뿐일 거라고 처박아 두었던 구구절절. 나의 실수 MC 스퀘어를 받았는데 뭐 MC 스퀘어를 내가 처박아 놨었는데 뭐 내가 성적이 잘 안 되는 원인을 좀 찾다가 보다 보니까 막 이런 구구절절 MC 스퀘어를 쓰기 전에는 전교 3등이었어요, 항상. 근데 MC스퀘어 1등이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사람 얼굴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 얼굴이 나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누가 그러잖아요. 얼굴값 한다. 혹은 얼굴을 내세웠으니 장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얼굴이나 고객 얼굴이 이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세 페이지일수록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고 혹은 좋은 쇼핑몰 컨텐츠나 온라인 컨텐츠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맨날 유튜브 틀면 리얼 후기, 진짜 써봤어요. 막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뻔히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보게 되는 거는 저게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전에 닥터 바리스타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이 참고로 이 닥터 바리스타는 올해 몇 월이죠? 6월인가 5월인가? 그때쯤 런칭해서 단숨에 일주일 만에 1등을 차지한 방탄커피입니다. 실제로 방탄커피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엄청 많이 팔렸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소와 앵커 이야기, 앵커 버터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버터를 씁니다. 버터, 방탄커피는 버터를 쓰는데 뉴질랜드는 전국도의 초원이 50% 차지할 만큼 소대 천국을 보입니다. 뭐 뉴질랜드 소는 자유롭게 방목하다 보니 뭐 오메가3가 특히 많아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 보통 여기서 끝나죠. 그냥 뉴질랜드 소의 버터, 좋은 앵거 버터를 썼어요. 그게 아니라 보여줘야죠. 보여주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은 증거가 계속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좀만 볼까요? MCT 오일의 C8, C10, C12가 뭔가요? 할 때도 지방의 진실, 케톤의 발견, 문해타이틀, 당질 제한 건강법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에 이런 책이 좀 깔려 있어도 증거가 되고 혹은 이런 대표님이 나와도 증거가 되죠. 자,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뭘까요? 이제 바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거죠. 진짜 부드러운 부담 없이 최고 맛이 좋아요. 뭐 이런 내용들. 자,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증거예요. 물론 밑에 내려가면은 뭐 이제 인증서들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공기업가죠. 예, 공기업가고 인증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메시지 하나 전달하도 물론 기획자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정신없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 보여주면은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Q&A를 하고 매일 굶기만 하셨다가 수사의문을 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내용은 사실은 A4지 한 장에 줄어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10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나는 한 번의 순간 상세 페이지 보거나 쇼핑몰이 고객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고객한테 이야기의 전달량이 다르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도 있고 더 확실한 마케팅 효과를 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증거로 들어가죠. 증거 이제 쉽게 이해하게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증거로 할 만한 이미지, 특히 이 이미지든 뭐 예를 들어서 뭐 게티 이미지 뱅크라든가 셔터스톡에선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죠. 내 옆에 있는 인증서, 이걸 직접 마셔본 고객들 아니면 직접 레시피를 만든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고객들은 당신의 한 말을 훨씬 더 믿을 거예요. 자, 휴리스틱으로 넘어가죠. 휴리스틱. 야, 휴리스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게으른 수십억 명의 두뇌에게 매일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휴리스틱은 어떤 내용이냐? 휴리스틱은 발견하는 뜻의 그리스어의 파생어로 추측에 의해서 지식을 얻거나 발견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제는 이거예요. 인간은 게으른 동물이다. 예, 인간은 게으른 동물이다.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쉬고 싶죠. 예,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이란 노동을 피할 수 있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얘기했다? 에디슨. 자, 그래서 플랫폼이란 게 엄청난 히트를 하는 거죠. 예. 쉽잖아요.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광고의 추천서를 잡는 것은 잠재 고객의 두뇌를 첫 번째 휴리스틱 채널에 고정시키는 한 방법이다. 성공적인 예. 이 원칙은 광고가 길고 그 안에 믿을 만한 사실과 수치가 많이 들어있다면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호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광고는 잠재 고객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하게 한다. 자, 우와. 여기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 것 좀 봐. 이건 틀림없이 사실일 거야. 자, 이건 어떤 건가요? 한 만 몇천 개가 있는 후기들의 모음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끝없이 긴 상세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상세 페이지 지겨우면 사람들이 나갈까? 예,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이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머니 컨텐츠가 만드는 상세 페이지들은 다 깁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업체를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다 혀를 내두르고 대부분 나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하냐? 길면 대부분 잘 팔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잘 팔릴 확률이 높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리테의 법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나 뻔한 얘기라도 계속 반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페이지들이 제일 잘 쓰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 베루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베루체는 제가 사례로도 자주 나오는 업체인데 웨딩 반지를 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지금까지 견적을 했었던 업체 1200개가 넘는 게시글을 계속 모아오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계속 사진을 찍어오고 있고 후기를 모아오고 있어요. 이게 휴리스틱이에요. 뭐냐면 그냥 괜찮은 후기가 한 개 있는 것과 100개가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어, 그리고 그 100개가 아니라 1200개가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악플이 하나가 있어. 아, 이거 진짜 여기 별로예요라고 하는 업체도 중간에 숨어 있어도 다 좋아 보입니다. 이게 휴리스틱이에요. 즉, 사람들을 굉장히 현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보여준 거죠. 한 명을 보여준 게 아니라 100명을 보여주고 또 좋은 기획자라면 100명이 1000명이 되게끔 구조를 만들기도 하죠. 계속 댓글을 남기게끔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빙 타겟이라고 하는, 제가 그 베루체를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베루체가 요런 거죠. 예, 요런 겁니다. 예, 끝없이 이어지는 후기의 향연.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어를 누르면은 이제 계속 쭉쭉쭉 펼쳐지는 이어지는 내용들. 예, 끝없이 이어집니다. 예, 내가 웨딩 반지나 커플링을 하고 싶어. 어디 선택할까요? 저는 100에 100 베루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쁜 건 동일하거든요. 딴 데도 예뻐 보이고 디자인도 잘 되어 보이고 그런데 여기는 휴리스틱의 법칙이죠. 예, 이런 것들을 구조를 만들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냐면 한 번에 100명을 인터뷰하는 것도 좋지만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뭐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죠.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 프로모션을 계속 한다든가 한 개의 이벤트인데 고정 이벤트라서 댓글을 미친 듯이 남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신의 사이트랑 쇼핑몰 웹 콘텐츠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봅시다. 무빙 타켓 101가지 성공담이라는 4페이지 컬러 안내 책자를 잠재 고객에게 보냈대요. 뭐냐면 101가지 성공담이라는 4페이지의 컬러 책자를 잠재 고객, 우리를 사기 전에 고객한테 보냈는데 그 책자에는 그의 서비스를 극찬하는 고객들이 보낸 추천서 101장과 사진이 들어있답니다. 이 안내 책자에 감동받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자, 여기를 쓴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장소를 옮겨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엄청 광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보면은 뭐 다 가격이에요. 뭐 에어컨 싸게 설치해 줄게요. 뭐 아니면은 뭐랄까 커튼 잘 설치해 줄게요. 뭐 이런 벽 같은 광고 붙어 있는데 어떤 업체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영종도 주민의 50%뭐 2,500명의 선택 뭐 이렇게 되는데 탁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론 그런 것들은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적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은 것을 어필한 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방문했을 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번 보세요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런 책자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면 저희 인테리어를 하신 고객들이 얼만큼 다양하게 좋게 인테리어인지 볼 수 있어요. 101명이 이렇게 인테리어 했답니다 라고 딱 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 그 인테리어 업체를 헤어날 수 없을 거예요. 야, 제대로 한다. 101가지 추천서 키왕짝 이렇게 얘기되는 거겠죠? 자, 일단 반복과 중복이었습니다. 반복과 중복만 했더라도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웹 콘텐츠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고객한테 조금 더 내 얘기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 근데 단점은 뭐다? 대부분 생애 처음 들어오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휘발성 있는 클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저가녀 같은 경우는 임팩트 있게 수사 이론을 써서 최대한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것. 고가녀인 경우에는 온갖 기법이 다 동원하겠죠. 반복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도 됩니다. 왜? 고객들이 지겹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얼만큼 진정성 있게 서비스를 하는지를 더 믿게 될 것이란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